크리스마스를 맞아 연말 분위기를 느끼러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과 연말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설렘 가득한 얼굴로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가 가득해서인지 사랑하는 연인과 기내에서 연말을 맞아 제공해준 간단한 간식에 와인을 마시는 커플도 있고, 설렘이 가득한 얼굴로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기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모두들 설렘 가득한 얼굴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기내에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어디가 불편한지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했고, 아이의 부모님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를 어르고 달래보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탑승객 중 누군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까봐 기내에 탄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아이를 어르고 있는 부부에게 다가가는데요. 과연 이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해당 사연은 프랑스에 사는 산드라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산드라입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가는 길에 매우 인상 깊은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남편은 프랑스인이지만 어머니가 한국분이랍니다. 어머니는 프랑스 남자를 만나 프랑스에서 남편을 낳고 프랑스에서 쭉 사셨어서 저희 남편도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머님은 남편이 저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릎을 다치게 되셨어요. 프랑스에서 어머님의 무릎이 좋아지지 않자 검사와 수술도 진행하고 보고 싶어 하시던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만나시기 위해 한국에 가셨고, 아직까지 아버님과 함께 한국에 머물고 계신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한국으로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고, 저는 예쁜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께는 딸을 바로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한국에 계신 남편의 부모님은 아직 딸아이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아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신 남편의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이번 연말을 특별하게 보내는 게 어떻겠냐며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답니다. 이번 기회에 남편 부모님께도 저희 예쁜 딸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딸을 데리고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있기는 하지만 연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을 방문하러 가서 그런지 아쉽게도 직항 비행기표는 매진이 되고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중국에 경유했다가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연말을 맞아 두 나라를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 건 저희 부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저희도 부모는 처음이라 아이와의 여행이 좀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중국 소도시가 아닌 대도시인 베이징에 경유하는 것인 만큼 중국 사람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도 큰 문제 없을 거고 아이와 저희 부부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거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출국 날짜가 다가왔고 저랑 남편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로 여행도 하고 아버님과 어머님께 아기를 보여드릴 생각에 들떠 신나게 공항으로 향했답니다. 물론 어린아기를 데리고 비행하고 여행하는 게 처음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저 혼자 가는 게 아닌 남편과 같이 가는 거라 둘이서 같이 아이를 달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에서 중국까지는 중국 항공사를 이용했다가 중국에서 한국 항공사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가는 여행이었는데 역시나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라 그런지 중국 사람들이 비행기에 많이 탑승해 있었어요. 저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로 국제적인 기업들을 뒤흔들 수 있는 생산력과 경제력으로 강한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진 예의와 친절을 중요시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지만 중국의 수도인 만큼 뉴스나 영화에 나오듯이 사람들도 멋지고 수준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렇게 설렘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를 안고 티켓에 적혀있는 저희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한 중국 여성분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가 잘못 확인했거나 실수했나 싶어 다시 한번 표를 확인해 보았는데 그 자리가 저희 자리가 맞았습니다. 저희 자리라고 비켜달라고 영어로 공손히 이야기했는데도 옆에 남성분과 일행인 듯 저희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의 말을 잘 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아도 그 여성분은 저희의 말을 계속 무시하고 못 들은 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지나가는 승무원분께 영어로 여기가 저희의 자리인데 다른 분이 앉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승무원도 영어를 잘 못하는지 저희에게 몇 번을 다시 되묻더라고요. 다시 한번 간단한 단어들로 저희의 상황을 천천히 설명했더니 승무원분께서 상황을 눈치채고 그 여성분께 중국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승무원분이 도리어 저희에게 자리를 바꾸지 않겠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어린아기와 함께 탔고
부부가 같이 아이를 달래고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떨어져서 앉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바꿔줄 수 없고 같이 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아이 때문에 같이 앉으려고 먼저 돈을 주고 서로의 옆좌석을 예매한 건데 자리를 바꿔달라니 승무원의 이런 황당한 대처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하는 말을 승무원이 그 여자분께 전달해드렸고 그 여자분은 승무원의 말을 듣고는 결국 일어나더니 저희에게 중국어로 뭐라고 이야기하고는 본인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마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 타서 자리에 앉기까지 참 힘들다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타면 탈수록 기내가 정말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인 만큼 중국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사람들이 중국어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아이를 데리고 탔다고 질타하는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이었지만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려서 괜히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제품 안에서 자고 있던 딸도 주변에 큰 말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칭얼대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남편이 아이를 급히 다독거려주자 다시 잠이 들긴 했지만 주변의 탑승객들은 아직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시끄러운 비행기는 처음 타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옆자리에 앉은 남자분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린 아기와 같이 있는데 옆자리에서 담배 냄새가 많이 나니 편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니 제 경험상 동양인들은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 중국인들을 봐보니 제 생각과는 매우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죠. 그런데 비행기는 출발 시간이 되었는데도 출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중국인 커플이 늦게 탑승하는 바람에 30분을 기다려야 했고 그 후에야 비행기는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 위를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내 속력을 내고 달려 하늘 위로 떠올랐어요. 시간이 좀 지난 후 안전벨트 등이 꺼지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벨트를 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지인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 복도를 막고 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행을 얼마 정도 하다 보니 기내식이 나왔는데 저희는 아이가 있어 번갈아 가면서 식사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중국 남자분이 빵 껍질과 과일 껍질을 바닥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가 놀라 쳐다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식사를 하며 껍질이나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더라고요. 옆에서 시선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식사를 하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희가 말해도 못 들은 채 할 거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 무시하고 그냥 식사를 했어요. 그러던 도중 아이가 자다가 깨서 울면서 보채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저희 딸을 달래보려고 애썼지만 아기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아이를 달랬고 저는 아이에게 쪽쪽이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희 부부에게 승무원이 다가와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 앞에 가서 달래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다른 중국인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아이가 우는 소리는 괜찮지 않다니 너무 억울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승무원의 말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 앞에 서서 달래고 있었어요. 중국도 경제대국이기도 하고 나름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주는 큰 나라인 만큼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뛰어날 줄 알았는데 이번 비행을 통해 프랑스에서 읽어본 설마 했던 민폐 중국인 뉴스 기사들이 이렇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통해 정말임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감정을 억누르며 아이를 어르고 있는데 그런 제 앞에 한 동양인 여자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제 앞자리에 타고 계시던 여자분이셨어요. 그 여자분은 자신은 중국인은 아니고 한국인인데 새 아이의 엄마라면서 저희 딸아이를 한번 살펴봐도 되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까 싶어 조마조마했지만 저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그 여자분은 제게 웃으면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은데 우유를 먹여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자기가 아이를 달래고 있을 테니 가서 분유를 타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자리로 돌아가 서둘러 분유를 타왔어요. 그 여자분은 제가 타온 분유를 받아들더니 능숙하게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분유를 먹자 울음이 사그러들고 차분해지더니 이내 꿀떡꿀떡 분유를 받아 먹더라고요. 아이가 배고파서 칭얼거리던 거였는데 빠르게 눈치채고 해결해주지 못했던 게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여자분은 분유를 다 먹이시더니 아이의 입주위와 턱을 부드럽게 닦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아기를 비스듬히 안아 아기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고 가볍게 토닥여주면서 아이가 개워내지 않도록 트림을 시켜주었어요. 너무나도 능숙한 손길에 저는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아기를 데리고 비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고생이 많네요. 저도 9살, 5살, 3살짜리 아이들이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전 이번에 2주간 프랑스로 출장을 왔다가 이제야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아이들을 오랫동안 못 봤는데
이렇게 예쁜 아기를 보니 저도 저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네요. 다행히 아이가 낯을 가리지 않는 것 같으니 제가 아이를 좀 봐줄게요. 아이 보느라 고생했으니 자리에 앉아서 당분간 좀 편하게 가요.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봐 주시는 그 한국 여성분이 마치 천사처럼 느껴지고 친정엄마 같았어요. 아이를 능숙하게 어르고 돌보아 주신 덕분에 저는 불편한 비행기 안에서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잠을 자고 편하게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베이징에 도착했고 다행히도 수화물이 자동으로 환승하게 될 다음 비행기로 이송되어서 저는 저희를 도와주신 여자분과 함께 환승할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40분 정도 기다리면서 저희 부부는 한국인 여성분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대부분이 육아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나름 꿀팁도 얻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비행기에 탔어요. 이번에는 한국 항공사를 이용해서 한국까지 비행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좌석에 앉고 보니 저희가 앉은 좌석은 다른 좌석보다 조금 더 공간이 넓었어요. 의아해하고 있는 저희에게 한국 승무원 한 분이 오셔서 유아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혹시 신청하겠냐고 물어보시면서 아기를 눕힐 수 있는 배시넷을 사용할 건지도 물어봐 주셨어요. 두 가지를 모두 다 부탁드렸더니 배시넷을 빠르게 설치해 주셨어요. 중국 항공사를 이용했을 때는 아이를 계속 안고 있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먼저 친절하게 물어봐 주시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배시넷 안에서 놀 수 있도록 장난감들을 주고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다르게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중국인처럼 늦게 탑승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제 시간에 출발한 비행기는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중간중간 아기가 불편하지 않은지 한 번씩 체크해 주셨고 아기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게 담요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이가 배시넷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저희와 같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탄 젊은 한국인 부부가 저희 딸을 보더니 너무 예쁘다면서 아기 먹이라며 과자를 한 봉지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런 과자는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더니 한국인 부부는 웃으며 이건 100% 유기농 쌀로만 만들어진 입에 넣으면 잘 녹는 유기농 아기 과자라서 아기가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딸에게 쌀과자를 한번 쥐어줘 보았더니 아이도 입맛에 맞았는지 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나눔이 그리고 저희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거듭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기내식이 나왔을 땐 아기를 위한 이유식도 준비해주셔서 아이의 식사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과 다르게 시끄럽거나 소란스럽게 말하거나 담배 냄새를 풍기지도 않았고 주위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친절한 사람들 같았어요. 그렇게 친절한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짧은 비행이었지만 마음 편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빠르게 수화물을 찾고 수속을 마치고 나와 인천공항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니 감탄이 절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식당과 24시간 편의점, 약국 등 깔끔하고 세련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많았어요. 보통 공항을 보면 그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공항의 여러 시설을 안내해주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청소 로봇이 공항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좀 오래되고 낡은 프랑스 공항과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깨끗한 인천공항을 보니 왜 다른 나라들이 한국 공항을 따라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공항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빠르고 끊김이 없어서 남편이 어머니와 메신저로 통화하는 동안 한 번도 버벅거리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빠른 인터넷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빠른 인터넷 덕분에 빠르게 어머님과 아버님을 만나 아이를 보여드리고 그동안 못다한 밀린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다가 프랑스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한국에 일주일 더 머무르면서 사랑하는 저희 딸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비행하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한국은 중국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친절함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면 아이와 여행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 더 머물면서 여행을 해보았는데 역시나 아기와 같이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녀보니 어딜 가든지 아기 유모차를 빌릴 수 있었어요. 어린 아기가 쓰는 제품인 만큼 청결을 위해 수시로 소독하고 있었고 유모차 소독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코로나의 여파일 수도 있지만 겨울철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고 바이러스 감염에도 취약한데 유모차를 소독하는 소독기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정말 이런 작은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 부부는 한국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가기 시작했죠. 아기를 위한 유아 휴게실은 넓고 쾌적했고 아이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하게 관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는 어딜 가든지 아이가 있어서 배려해 주시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아기를 안고 있는 저를 보고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시거나 아기를 보고 너무나도 예뻐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식당에 가니 직원분께서 직접 아기 의자를 가지고 오셔서 아이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 식기를 준비해 주시고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며 아기도 한국에서의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아기를 데리고 아쿠아리움을 갔을 땐 아기도 좋은지 아기띠에 매달려 발을 동동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 거리며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한 배려 덕분에 한국의 연말과 새해 분위기도 느껴보고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남편의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이 이렇게 멋진 나라였다니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한국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고 새로운 나라를 방문해보고 느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한 한국인들 때문에 돌아가는 비행기는 프랑스로 가는 직항 비행기표로 바꾸었답니다.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다음에 아기가 좀 더 크면 한국에 제대로 여행을 한 번 더 와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다 같이 여행을 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아쉬운 마음이 커져만 가네요. 아기가 빨리 예쁘게 자라서 다 같이 한국으로 다시 여행 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주셨던 한국인 분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준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